네, 은광여고일 국어 맡고 있는 서동원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광여고 국어 설명에는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학 지문의 능동적 해석인데요. 이번 은광여고 시험에서 그 허생전이라는 작품이 이제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교과서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알려준 필기를 기반으로 좀 안 묻던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허생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묻는 게 주로 나오는데, 허생이 아니라 이제 주변 인물인 변 씨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기 나온 이완대장이라는 높은 이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과서 필기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고난도 수능형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가 난도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은광여고가 문법이 쉽진 않았지만 특히나 더 수능형, 그러니까 수능 특강형 문제를 많이 냈고, 이제 중간고사 때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제가 수특이랑 평가원에서 어려운 응변을 다 풀었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진 않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90% 학생들이 이제 다 맞았습니다. 문법은. 그래서 어렵지만 문법은 제가 특히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연대를 졸업했고 이번에 대치 두각과 퍼스트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는 현재 고3을 가르치고 있고요. 수강생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교들을 위주로 맡았고 은광은 특히 문법이 수능형으로 나와서 제가 두각에서 이번에 담당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허생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좀 많이 해본 작품이기도 해서 은광여고 기출 패턴을 한 4년 동안 분석하니까 나올 문제들이 좀 유사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합치된 의견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서술형과 어려운 문제는 제가 100%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적중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수능 강사를 또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중률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어머님들. 왜냐면 국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간 난이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어렵게 내서 애초에 생각을 안 하면 이제 못 풀게 출제를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조금 평범한 지역들은 이제 그냥 사탐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생님 학교 필기를 얼마나 외웠냐 이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좀 생각하는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번에도 좀 1등급이 나왔고 제가 진선여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은광이나 진선이나 둘 다 모의평가 성적과 내신 성적이 좀 비례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뭔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문제를 만드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고, 물론 내신 따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신다는 걸 좀, 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 학생들이 이제 평균 등급이 좀 높은 편인데,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반영이 잘 되는 학교냐, 안 되는 학교냐를 구분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기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는 워낙 이제 외부 지문을 많이 내고 학교 선생님 필기가 큰 의미가 없어서 학생 불만도 좀 있긴 합니다. 사실 국어랑 수학 같은 과목 같은 경우는. 근데 은광은 이번에 수학이 좀 너무 쉽게 나오기도 했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거든요. 90점대 중반, 그다음에 90점 이렇게 잘리긴 했는데 기말은 아마 더 네,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제가 또 분석을 보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은광은 제가 학생들 미리 말했어요. 중간 잘 봐도 너무 이제 뭐랄까 어깨에 힘주지 마라. 왜냐면 너네 학교 원래 기말로 변별하는 학교다 해서 이번에 한글 맞춤법이 새로 범위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네, 등급이 갈릴 거다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학 비평이랑 교과서 작품 결합을 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종탑 아래서라는 작품과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을 진행할 텐데 그 작품들 전부 다 이제 문학 평론을 잘라서 이제 보기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형 사고력이 매우 필요하고 제가 또 수능 전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내신 학원에서는 보기형 문제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방법론이 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국어만 하시면 수능 사고력 주입하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고1 때부터 고3까지 끌고 올라온 학생들도 많았지만 고3 새로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학 성적을 되게 잘 올립니다. 독서처럼 읽고 작품이랑 연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네, 봐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수능은 사실상 클리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 수가 많지만 수능 수업 치고 개별 질문 받아주고 이 정도지만 은광은 제가 지금 좀 여유가 많기 때문에 클리닉도 많이 불러서 1대1 코칭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출제 비중을 잠깐 살펴보면 작년 기준인데 근 3, 4년 동안 거의 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은 많이 말씀드렸고 화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1등급 갈리는 키가 화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능 화작문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다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상위권 학생들은 거의 문법이 들어있는 언어 매체를 하죠. 근데 화작도 무시를 못하는 게 난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문법 못하니까 화작할 거야 이런 학생들 제가 고3 학생들 말리거든요. 그래서 난도가 높고 그리고 화작을 잘 풀면 결국에 언어 매체 중에 매체도 잘 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변형 문제를 굉장히 잘 내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문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만 바꾸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내셔서 제가 분명히 수능처럼 낼 거다 애들한테 말해줬고 제가 마지막에 나눠준 그 파이널 문제에서 거의 한 50% 정도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선지 구성까지.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훈련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수업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주 화작 연습하는 실전 테스트 문제들을 제가 제공해서 그냥 국어 힘 자체를 좀 키워주는 거죠. 국어 푸는 그 어떤 근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뇌근육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를 좀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법은 까다롭긴 한데 그 패턴이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이번에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이제 객관식 3번 문제인데 사실 뭐 지난 기출을 분석하고 맞췄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너네 정의를 똑바로 안 보면 하나는 반드시 틀리나 은광여고는 그래서 제가 백지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백지를 주고 중간고사 법인은 표준 발음법이어서 표준 발음법 해당하는 걸 이제 다 적어오게 합니다. 안 보고 그리고 그걸 갖고 오면 거기서 안 적은 것들은 제가 또 말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하나도 안 빼놓고 거의 다 암기하게 시키고 어려운 패턴들은 제가 수특이랑 평가원 다 추려놓은 제 이제 수능 자료로 아이들 풀려주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문법이 쉬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현대문학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중간고사 기출은 제가 안 갖고 왔고 기말 유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화 보기 유형이 나옵니다. 이런 건 다른 학교에서는 나올 수 없는 보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전통적인 내용을 꺼낸다거나 처음 보는 유형의 보기를 꺼내서 학생들이 그냥 읽고 풀어야 됩니다. 읽고 풀지 않으면 못 푸는 유형을 내게 되죠.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이 사실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해서 뭐 역설법, 도치법, 반어법, 뭐 운율 이런 것들 외우는 거는 사실 뭐 대치동 동네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문학 이론을 독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내신 때 제가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평일 중간중간에 이제 무료 특강으로 애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는데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요구도 많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6시쯤에 그냥 특강을 깔아서 수능 문학 훈련도 미리 좀 시킬 거고요. 네. 수강생 아니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여주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이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몰라야 되지라고 해서 문제 의도 자체를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적중을 해줘야 돼서 사실 수능 사고도 중요하지만 내신처럼 나오는데 또 내신처럼 나온다. 그래서 서술형 쓰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등급은 어쨌든 95점 넘은 재학생들은 전부 다 이제 달달 외우기만 한 게 아니라 모의고사도 평소에 좀 풀 줄 알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면 2등급 나온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좀 안 해본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 선행을 좀 시키면 시간은 촉박하지만 특강을 깔거나 선행을 시키면 이 친구들도 1등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각오로 이번에 기말고사를 또 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까다롭고 어렵게 나오는데 한글 맞춤법은 아무래도 변별을 내야 되니까 수능 패턴으로 낸 걸 애들이 알고 이제 수능 기출을 열심히 풀겠죠. 그래서 암기형 문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휘들 같은 거 구분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요. 이게 3년 전에 한 번, 작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예 외워야 되는 문제도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한 문제도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라서 네,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허를 찌르는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정의를 써라. 이번에 두음 법칙이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얘들아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거 꼭 나온다 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답이 한자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기와 뭔가 수능 패턴을 같이 잡는 네,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이 중요하다 제가 맨 앞에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에 적용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금빛 계열은 울음과 동일한 감각을 환기하는 거 작년 기출인데 이 울음이 청각적 심상인데 이 울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표현하기 위해 금빛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청각의 시각화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다른 학교 내신 같은 경우면 그냥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름하면 감각의 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럼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감각의 전이가 아니라 그냥 엉뚱한 문학을 써놓거든요. 문학 쉽게 말해 개념을 예를 들면 역설, 도치 이런 거 써놓는데 은광역은 이제 기말 때 제가 변별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감각의 전입니다. 그리고 청각의 시각화냐, 시각의 촉각화냐, 시각의 제 작년 학생이 푼 건데 시각의 후각화 이걸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어려워한다. 이건 사실 고2 문학이나 수능에나 나오는 개념인데 은광은 기말 때 이거를 아마 100% 출제할 거고요. 그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도 이건 이것도 작년 기말인데 그 표 그래프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수치를 좀 바꾸신다든지 이 수치의 순서를 좀 바꾸신다든지 이렇게 낚시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들어간 학생들은 그냥 자기 머리에 있는 걸 하다가 다 틀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충분히 해야 된다. 적용을 못하면 1등급은 될 수 없답니다. 뭐 2, 3등급에 만족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수학과학이 세고 국어를 못해서 국어는 뭐 3등급만 나와도 너무 좋아 이런 학생이 있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같이 수업을 들었으면은 1등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좀 하게 강제를 하고요. 고3 학생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 너 국어 열심히 해라 했는데 국어 하다가 다른 과목 이제 팡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1, 2는 무조건 나오게 하고 특강 다 듣게 하고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간감적 심상, 역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처럼 어려운 문제들도 제가 다 준비를 시키고 문학적 맥락, 그다음에 뭐 그래프, 도표, 해석 이런 것도 잘 해야 높은 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사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기 쉽지 않은데 결국에 다 수능을 생각하는 거라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고요. 고전은 올해 안 나올 확률이 큽니다. 원래 좀 종종 등장하는데 올해 화작도 해야 되고 한글 맞춤법을 학교에서 어렵게 낼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전은 아마 빠지지 않을까? 나온다면 프린트로 보통 이렇게 주시고요. 4년 전엔 그랬는데 3년 전에는 또 2학기 때 엄청 많이 고전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온다면은 암기와 맥락 이해를 활용해서 시 표현상의 특징 다 외우고 이 세 개를 보고 공통된 표현상의 특징 찾거나 공통된 주제의식, 뭐 임에 대한 사랑, 임금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거 찾는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제 안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개를 제가 정리를 총 했는데 현대문학은 수능처럼 내긴 한다. 근데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필기도 다 외워야 된다. 이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화작은 학생들이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선생님 읽고 들어간 건데 처음 보는 것 같이 어렵게 낸다. 그래서 실전 훈련을 해야 된다. 처음 보는 화작 같은 경우도 실전처럼 나오기 때문에 제가 훈련을 계속 시킬 거고요. 문법은 어렵지만 대비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수능 자료도 아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어렵고 이 정도 나와요 하지만 그런 게 한두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두 개를 위해 푸는 거다. 그리고 그런 거 풀다 보면 기본 문제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좀 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까다롭지만 어렵게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출제 경향성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재작년 은광은 문학이 정말 어렵게 나왔고 모의평가 독서를 발췌한 것도 너무 어렵게 냈기 때문에 국어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렵게 내서 사실 왜 이렇게 어렵게 냈어요?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어떤 국어 푸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제 모든 수능의 그 수업의 메타입니다. 그래서 내신하선 친구들이 수능도 끝까지 따라오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들 같아서 모의와 내신을 둘 다 잡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개가 또 연결되는 학교는 더더욱 그게 고득점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 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했다, 뭐 똑같이 나왔다 이런 거는 사실 선생님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학생이 국어에 자신감을 갖고 모의 평가도 자신 있게 풀고 내신도 이제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어렵게 공부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제가 학생 수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신 은광을 올해 다시 시작해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 무료 특강도 굉장히 많이 깔고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질문이 오면 그냥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든요. 제 전공이 또 신방과 쪽이어서 유튜브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개념이나 모르는 것들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클리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1뿐만 아니라 고3 전반까지 어떻게 하면 학생이 입시를 잘할 수 있는가 이것도 꾸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국제고가 특히 제가 학생이 많았었는데 그 친구들 제가 고3 자소서까지 다 봐주고 면접 대비도 해주고 이럴 정도로 학생들을 좀 꼼꼼히 챙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건 자체 교재인데요. 그래서 결론 여기 뒤에 손필기 이게 좀 잘렸는데 제가 이제 누적된 필기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최신본으로 한 번 더
이번 올해 학교 필기까지 더해서 한 번 더 나가서 필기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필기 외우는 거는 이제 기본처럼 제가 좀 억지로 시키는 면도 있고요,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기출 문법 문제, 뭐 모의 평가 어려운 거 모아놓은 거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자료가 부족하거나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바쁜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1시간 빨리 부르고 1시간 늦게 보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국어는 특히 이제 내신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 있고, 수능은 지금 국어가 엄청 핫한데 내신에서는 약간 뒷전이어서 제가 앞뒤로 1시간씩 부르거나 평일 비는 시간에 문법 특강을 깔거나 영상을 제공을 많이 한다거나 해서 최대한 좀 배려를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 질문한 영역에 있어서 제가 그냥 영상을 따로 찍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필요해하면 학생들이 받아가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취약한 부분 실력 테스트를 매주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약하다 이런 찍어서 최대한 이제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데 와서 다 질문을 또 해주더라고요.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봐주기도 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자체 제작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은광여고 출신의 스카이 학생들을 모셔서 이제 내신 기출 분석하고 실력 테스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학습 상담 조언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쭉 제 수업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저는 이제 최대한 학교 시험처럼 풀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반 문제집 막 자료를 뿌리고 이런 것보다는 기출 최대한 녹여서 변형 문제를 좀 많이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 자료랑 진짜 비슷하다 이런 얘기 사실 많이 듣긴 합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 이런 것들을 다 넣으려고 하고, 은광은 또 응용도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암기도 좀 강제로 많이 시키고요. 미니 내신 테스트는 수업 듣고 지난주 내용이랑 오늘 배운 거 좀 섞어가지고 푼 다음에 통과를 못하면 이제 제가 구술 테스트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로 물어봅니다. 한 명 한 명. 너 이거 개념 얘기해봐. 너 여기서 허생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야?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다시 돌아가고. 애들 자꾸 앉자마자 일어나가지고 틀리면 3분 있다 나와라. 뭐 이런 룰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는 시험 직전에 거의 똑같이 문제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게 이번에 적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허생전 서술형이 제 직전 자료에 다 등장을 했고요. 원포인트는 유튜브로 이제 바뀐 건데 사실 제가 뭐 끝나고 클리닉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영상 찍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 바쁘거나 공통적으로 모르거나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촬영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상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특강을 이제 깔았습니다. 이번 주 6시부터 8시 반인데 은광여고 문학 개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탑아래서랑 향수가 나오는데 내신형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나왔던 모든 모의고사 문제들, 제가 만든 자작 문제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미리 풀리고 해석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 시작되면 필기 전체 암기, 그다음 너네가 풀었던 그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복습 이렇게 진행을 하고, 문법도 한글 맞춤법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은광은 기말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범위를 다 포함시킬 거라서 거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은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법 이거 듣게 2시간 반 동안 제가 팍팍하게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6시부터 8시 반이고요. 목요일 토요일 날 6시 9시 일관되게 수업이 깔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이제 제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뭔가 교류 관계를 제가 형성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내신 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강사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플래너 같은 것도 이번에 진행을 좀 해서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고1 학생들이. 제가 고3만 계속 만나서 무뎌진 걸 수도 있는데, 작년에 고1을 제가 이제 했을 때는 수강생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개별 파악을 좀 못했었는데, 이번 2강 넘어오면서 제가 은광 다시 하게 됐는데 어디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를 해야 되니까 부모님 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플래너도 준비했고 개별 상담도 좀 많이 진행할 거고요. 좀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